안녕하세요. 우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근두근 미래 라이브의 마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멀리 와 있는데요.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 그래서 서울에서 한두 시간만 떨어져도 굉장히 분위기가 다르고 또 새로운 구경거리가 많아서 저희가 오늘 참 눈과 귀와 코와 입과 모두가 다 호강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신선한 경험이 되었었던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네, 저는 정관장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아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전무입니다. 네, 저희 오늘 국립현대미술관 갔었는데요. 저는 이런 식의 미술관에 가본 적은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미술관 자체도 사실 오래간만에 가보긴 했지만 이렇게 창고형 미술관, 마치 그 창고형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전자제품 판매소 같은 창고형 세일 같은 거를 구경 가는 느낌처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느껴졌어요. 왜 이런 구조가 되어 있었는지 혹시 보셨어요? 일단은 그 안에 있는 작품들 자체가 그 작은 작품들이 아니라 거의 그 사람 키 이상 가는 큰 작품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형식으로 진열해야 되는 것도 맞는 거고요. 그다음 또 그 일부는 그냥 소장만 해야 되고 일부만 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특성상 창고 형태를 띌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이름 자체도 오픈 그 스토리지 수장고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기도 한데 이곳 자체가 원래 건물은 옛날에 연초 건물, 그러니까 담배를 말리고 하던 그런 그 건물이라고 해요. 근데 그런 건물이 아주 낡았었는데 이걸 다시 페인트칠도 하고 보수도 하고 그래서 원래 골격은 그대로 살렸지만 새로운 건물처럼 해서 그 미술관으로 다시 재활용하는 이런 과정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바로 옆에 여러분들 공사하는 거 보셨을 텐데 여기에서도 이제 올해 그런 미술 관련된 비엔날레가 있어서 새로운 단장하고 있는 원래의 건물을 단장하는 모습, 그래서 새롭게 단장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약간 공사장의 분위기, 네, 위례에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분위기죠. 네, 네, 그런 공사장 분위기가 잠깐 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 안에 보니까 오히려 공사장이라보다는 굉장히 낯설면서도 신선한 충격이었었던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그 다른 분들은 재미있는 작품이랄까 인상적이었던 것이 있으셨나요? 네, 저는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강익중 작가께서 네, 만드신 작품인 것 같은데요. 도슨트 분께서 처음부터 소개를 너무 잘 해주셔서 되게 인상 깊게 듣기도 했고, 삼라만상이라는 작품이었는데, 아, 저도 그 기억나는데 혹시 네. 거기 부처님 상, 그 방가사유상,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이 반짝반짝한 은색으로 맞습니다. 있었던 맞습니다. 그 작품 맞나요? 네. 은색으로 정말 네. 너무너무 예쁘게 네. 앉아있는 모습과 함께 그 뒤에 병풍처럼 약 3인치? 한 7cm 정도 되는 거겠죠? 정사각형의 그 3인치 정도짜리의 그림이 엄청나게 많은 그 한 조각씩 다 붙어 있는데 그 조각조각 하나가 뭐 그 지하철에서 그 작가분께서 유학생을 하면서 붙이셨다 그 만든 거라고 해요. 대작이죠. 그러니까 보니까 얘기하시는 거에 한 그 작품 설명에도 보니까 30년 정도 하신 거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60년생이신데 84년부터 하신 거 보니까 24살 때부터 네, 55살 되실 때까지 30년 동안 아니 도대체 이 재료들을 다 어디서 구하셨는지 10,000개라는데 네. 나무 조각이 똑같은 그런 크기로 10,000개의 조각을 뭐 한 번에 마련하진 않으셨겠지만 그런 작품으로 꾸준히 한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 것 정말 같아요. 대단한 것 같고요. 그 그림이 하나하나 내용이나 그림들이 정말 삼라만상이라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 네, 오만 것들이 다 그려져 있고 뭐 장난감 있고. 같은 것도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인데 그냥 왜 그러죠. 보통 하루든 어쨌든 사람 한 명이 고민하는 것들이 사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산다고 하는데 그 공간에 들어가는 순간 그걸 시각화해 놓은 느낌?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그럴 수 있네요. 네, 그래서
정말 부질없는 것들이 저렇게 많은데 가운데 앉아 계신 그 부처님의 그 모습이 되게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름답기는 한데, 그러니까 그 신의 입장에서 그 주변에 그 온갖 삼라만상을 그러니까 다 관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머릿결이 아프셨겠다. 뭐 그런 생각이 그래서 들어요. 이렇게 머리를 쥐어짜는 대신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볼을 만지면서 앉아 계신 거였나요? 그럴 저희 수도 있을 같으면 것 같아요. 벽에 머리를 찌우며 이제 이래야 되는데. 그 놀라운 거는 이제 그 타일처럼 되어 있는 그 병풍 하나하나 그 작품들 뒤에 이제 일련 번호가 매겨져 있어서 이 작품이 통째로 다른 곳으로 이전된다 하더라도 그 타일 하나하나가 똑같은 위치에 다시 재배열된다 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대단한 작품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한 가지를 30년 동안 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예술가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그냥 어디다 던져 놓잖아요. 우리 같으면 만약에 해도 언젠간 쓰겠지. 저는 맨날 그러거든요. 서류 같은 것도 언젠가는 정리해야지 하고 한 곳에 그냥 주머니 같은데 푸대자루에 넣어둘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그 번호를 적어서 쭉 그러면 적어도 뭐 날짜 같은 걸 적은 것 같은 거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쭉 한다는 이야기는 네, 이것 자체가 이분의 뭐랄까 일기, 매일의 기록 이런 거여서 매일 일기를 30년간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또 다른 인상적인 작품들이 있었나요? 여기 굉장히 다양한 방식과 형식, 모양, 크기 이런 것이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어서 보는 것만으로도 신선한 충격이 됐었는데요. 꽤 많은 작품들이 있었는데요. 거기 아까 설명해 주신 분이 몇 가지 강조한 것들 네. 있거든요. 그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돼 있는 그 잡다한 그 상하고 네. 거기 보면 이제 많은 네. 수많은 고양이들이 이제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 예쁜 남녀 뭐 형상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사람 하반신이 이제 그 트리에 박혀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작품하고 저쪽으로 돌아가지고 보면은 그 백남준 씨 돌아가신 네, 네. 백남준 씨 그 네, 비디오 네. 아트 작품이 있는데 네, 1층에 아주 다양한 작품들이 많이 있었죠. 데카르트라는 네. 그 작품명을 갖고 있는 작품인데 설명 아주 잘해 주셔가지고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그거. 네. 그리고 저는 5층에 올라갔을 때 그 작가분 중에 김상우 작가라는 분이 그림 그린 것 중에 판넬에다가 캔버스에 유체로 한 10작품 정도를 이렇게 동시에 그걸 세대라는 걸로 표현해서 네. 표현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노인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뭐 학생, 또 어린이, 그다음에 청소년 또는 뭐 젊은 분들 어쨌든 그런 세대별로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쭉 전시를 해놨는데 사실주의 회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사진인 줄 알았어요. 저는 처음에는. 근데 그게 네. 그림이더라고요. 극사실주의 인물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 사람들의 표정이라든가 그 세대별로 가지고 있는 약간의 고민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정도의 그런 정말 사실적인 작품이었는데 작가가 그 김상우 작가가 1971년생이시더라고요. 제가 네. 오늘 이번에는 그 작가가 몇 살인가가 사실 이번에 좀 눈에 띄었었어요. 다른 미술관에 가면 대부분 저랑 전혀 상관없는 분들의 작품이 거기에 있는데 네, 여기 현대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현재 계시는 말 그대로 현대미술. 현대미술. 그래서 직접 우리 옆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작가들의 작품이어서 좀 더 새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그 김상우 작가가 한 그림 중에 저게 2003년에 그렸구나라고 표현을 거기에 기록을 해주셨는데 네. 정말 2003년에 그린 게 맞을까라고 하는 걸 네. 제가 보다가 거기에 그 중년의 아버지의 상을 그린 아버지가 3버튼 그 자켓을 양복을 입으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 3버튼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입는 양복이 아닌데 아, 그렇죠. 네, 유난히 빛이 좁으니까. 네, 네. 우리나라의
2002년, 2003년 그때 한때 일시적으로 네, 일시적으로 유행했었죠. 엄청 유행을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그 시대에 결혼을 하셨던 분은 네. 쓰리버튼의 옷을 입고 결혼을 하셨어요. 아마 아. 기억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 저는 이 결혼할 때 남자 왕복에는 관심이 없었나 네, 봅니다. 그래서 왜 근데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거의 전 국민이 할아버지와 모든 20대를 포함한 양복을 입는 분들이 새로 다 양복을 구비해야 될 만큼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진짜 2003년에 그린 극사실주의 인물화가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네.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인상 깊었던 작품인데요. 그 작품이 지금 라비님 말씀하신 거를 보면 극사실주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보면 저는 약간은 동의할 수 없는 게 사진은 사진대로 매력이 있지만 이 그림은 그 사람을 그대로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뭐랄까 따뜻한 면 또는 이 사람의 성격 이런 것이 보다 더 부각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다정해 보인달까? 그래서 그 이들이 입고 있는 옷이 그냥 사진으로 찍었으면 여기에 그 쿠키몬스터 그림 티셔츠를 네, 입고 네. 있는 아이가 있었거든요. 저도 그걸 보면서 아 이거 정말 그 옛날 캐릭터이긴 하지만 최근의 그림이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오히려 더 친근하게 사진보다도 더 그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런 방식이 오히려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그림을 봤습니다. 네, 전무님은 뭐 더 인상적인 작품들이 혹시 또 있으셨나요? 그 뒤쪽에 이제 그 유리창 쪽에 진열되어 있는 작품이었는데요. 네. 한 작가가 이제 3가지 작품을 동시에 진열해 놓은 게 있는데 네. 작품 제목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네. 그 도마뱀, 네, 맞아요. 네, 그 자개로 된 도마뱀. 자개로 된 도마뱀, 그다음에 그 자동차 그 도료라고 하는 거 네. 색깔이 변하는 한쪽에는 예. 보라색이고 예. 다른 쪽에 가서 보면은 녹색으로 보이는 그 도마뱀이 하나 더 있었고 그 뒤에는 이제 발굽이 2개인 짝수의 발굽을 가진 동물들, 그러니까 뭐 염소라든가 사슴 이런 네, 작품들 임팔라 같은 거. 네, 네. 쭉 진열하는 작품이 있었는데 아, 네. 보면 비슷한데 뿔이 다르고 다 달라요. 엉덩이 네. 크기가 다르고 꼬리 모양이 다르고 해가지고 그 이제 짝수의 발굽을 가진 동물들이 인간한테 굉장히 유용한 동물들이거든요. 가축에 가깝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뭐 그 고기를 제공하기도 하고 네. 노동력을 제공하기도 하고 가죽을 제공하기도 네. 하고 그런데 어떤 그 이제 뭐 부재역 같은 게 생기면 그렇죠. 가장 피해를 입는 동물들이 그 동물이라 맞아요. 네. 그렇게 인간한테 도움이 되는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병이 걸리게 되면 그대로 땅 속에 묻히게 되는 뭔가 좀 얄궂은 운명, 기구한 운명을 가진 동물들이라서 이제 그 동물들을 애도하는 의미로 그 각각 동물들의 이제 목상을 네. 만들어서 8개 이렇게 작품을 쭉 진열해 놓은 거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설명을 그렇구나. 안 들었는데. 네, 설명을 안 들어서 그냥 저는 그 뭔가 약간 거친 듯한 네. 그 옆에 도마뱀은 매우 네, 네. 매끄러운데 네, 그 나무로 되어 있는 그 뭐 사슴 모양들 이런 그 조각상들은 나름 거칠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저는 그냥 멋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아주 또 심오한 네. 뜻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작가님께서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는 그래서 네. 도마뱀 같은 걸 더 네. 예, 그러니까 좋아하시나 그런 거라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자연에 딱 들어가서 봤을 때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게 도마뱀 같은. 이제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도마뱀이 있는 우리나라에도 지역에서는 흔하고 뭐 그렇죠. 외국은 더 흠하죠. 거의 뭐 바퀴벌레나 개미의 수준으로 흔한 네. 동물이 또 도마뱀이기도 하죠. 그래서 가장 아름답게 보였을 수도 있겠구나. 혹은 또 뭐 이제 그 작품이 이제 인상 깊었어요. 아, 네. 저것도 굉장히 신기하고 재미있게 봤었던 것이 5층에 보면 양정욱 작가가 피고는 언제나 꿈과 함께라는 그 작품을 전시를 했는데 이게 커튼 속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커튼 밖에 있을 때에는 저게 무슨 이렇게 딸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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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마치 무슨 배틀 짜는 것 같은 그런 그 소리가 나서 저게 뭘까 하고 들어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가운데에는 전구가 있고 그다음에 빙 둘러서 마치 탑처럼 이렇게 기둥처럼 되어 있는 구조물 안에 플라스틱 병들이 움직이면서 이 딸그락 딸그락 하는 그런 소리를 내는데 여러 개의 그런 플라스틱 병들이 움직이는 소리와 일렁이는 그 전구가 이렇게 아주 기묘한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근데 작가가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목격한 그런 경비 초소
그런 경비원의 모습에서 영감을 얻었대요. 그래서 아마 경비 초소가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 불빛도 일렁거리고 그런 모습을 형상화했나 봐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뭔가 이렇게 왠지 졸린 것 같기도 하고 그 조그만 알전구가 옛날에 왜 그 켜놓으면 뭐랄까요 포장마차 같은 데에서 그런 그 알전구가 막 이렇게 흔들렸을 때 그림자들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주 묘한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그 작품 저도 오늘 잘 봤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관심 가졌던 부분이 아까 그 작가님들의 몇 년도 나이. 생이신가 네. 나이가 관심을 나보다 가지고 늙었나 젊었나?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현대 작품들이라서 그런 거죠. 네. 동시대를 살아간 그렇죠. 사람들의 작품이니까. 네. 그쵸. 네, 300년 이- 전 이렇지 네, 않고. 양정욱 그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82년생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작품에 해설하는 부분을 이렇게 잠깐 읽어봤었는데 피곤은 언제나 꿈과 함께 하면서 학교 갔다 와도 피곤하고 그러니까 졸리다라는 걸로 표현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학교 가서도 뭐 졸리고 뭐 하고 졸리고 회사 가서도 졸리고 엄마 그 가족과 함께 있어도 졸리고 이런 표현을 하면서 어쨌든 이렇게 작은 메모처럼 글씨를 남겨놓은 게 같이 작품 설명과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힘들었을까? 82년생이 이런 느낌이 사실은 들었었어요. 요즘 애들 그래서,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힘들었겠구나. 이런 게 이렇게 이런 거를 82년생이 이런 그 고단함 자체를 네. 작품으로 표현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조금 들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작품은 그 경비초소, 경비원 모습에 영감을 얻은 작품이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그 내용은 잘 몰랐었고요. 그냥 그 작품 소개에 써 있는 그 졸립다라는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부분에서 정말 힘들었겠구나, 아니면 정말 힘들었던 상황을 저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네. 지나갔던 작품이었습니다. 아 그리고요 여러분 혹시 그 작품 보셨어요? 이렇게 마치 날개가 그 우리 어디 관광지 같은 데 가면 날개 앞에서 사진 찍는 네, 네, 그런 모습 있잖아요. 저기 벽화마을 같은 데 가면 이화동 가면은 네네 있죠. 그죠. 그 벽화마을 같은 데 가면 날개 그림 같은 거 있으면 네, 그 날개를 사람들이 찍으면 천사가 되는. 네 그렇죠. 근데 오늘 여기에서도 그 날개가 있더라고요. 오늘 날개는 별로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 여기 날개 그림이 있네 라고 생각해서 멋지다. 저 그림 그 작품도 나름 멋진데 날개로 조명을 가지고 날개 모습을 형상화해서 그림자를 만든 것도 굉장히 멋지다라고 생각해서 가까이 다가가서 봤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다 보셨죠? 아시죠? 그 날개 하나하나의 깃털이 다 손목을 형상한 아주 사실적으로 보이는 정말 살이 만지면 살결이 느껴질 것 같이 생긴 손목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모여서 이 날개의 모습을 그 형상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현대 미술의 그 뭐랄까 좀 그로테스크한 좀 끔찍하거나 징그러운 느낌까지도 미학 속으로 들어가는 아름다움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느낌 때문에 살짝쿵 무서웠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작가님과 대화를 해보면 왜 그랬는지 이제 뭐 얘기 들어볼 수 있겠지만 우리로서 뭐 짐작밖에 못하는 것이고 어떤 뭐 현대 사회의 어떤 그 삭막함 내지 무슨 고달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손이라는 게 그 노동을 하는 어떤 하나의 그 수단인 거잖아요. 사람한테는 가장 네. 큰 도구이자 뭐 그런 것들인데 그것들이 잘려져 날개를 이루고 있다는 거는 뭔가 이제 좀 의미심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냥 생각만 해봐도 정확한 의미는 뭐 작가님께 여쭤봐야 되겠지만 그냥 그대로 보는 것만 해도 어떤 뭐 현대의 삶의 어떤 그 삶 자체가 좀 공포스러운. 그렇죠. 이게 네. 다 누구의 손일까? 뭐 만약에 이게 정말 그냥 현실이라면 도대체 누구의 손일까?
누군가는 손이 없이 살아가나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뭐 재벌 문제 같은 경우도 있지만 그 재벌들의 어떤 그 부축적에 이용당하는 그 어떤 노동하는 사람들의 그런 것들은 뭐 이런 걸로 그냥 비유해 본다고 하더라도 그럴 수 있겠죠. 누군가 날아오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하는 손이 필요하다. 뭐 그런 거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또 신기했었던 것이 아주 커다란 방에 수많은 그림들이 이렇게 마치 무작위적으로 걸려 있는, 그래서 그게 그 그림으로 어떻게 보면 은하수 같은 느낌이 드는 방이 있었어요. 네, 5층에 보면. 그래서 이게 그 김을이라는 작가의 드로잉인데, 그래서 그 수백 개의 그런 그 크고 작은 드로잉들이 액자를 이루면서 점점이 박혀 있는 하늘의 별처럼.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작가의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나 글이 낙서처럼 되어 있어요. 뭐 그림을 별로 잘 그리지 않아도 된다, 대충 그리자라는 그런 글도 있고, 연습장을 찢은 것 같은 거뭐도 있고, 그래서 마치 그 1층의 삼라만상 그 작품과 일맥상통하는 듯한 느낌. 그래서 천천히 걸어가면서 그 작가의 생각을 볼 수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그 김유 작가의 작품실, 전시실이 있었는데, 이런 것처럼 이 현대미술관 전체가 거의 뭐 하나도 비슷한 작품이 없는 그런 아주 독특한 질감, 모양, 색깔, 형태, 크기,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세상의 다양한 방식으로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고 또 향유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현대미술의 뭐 어렵다면 어렵고 신선한 충격이면 충격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이셨어요? 저는 이제 뭐 미술관 같은 경우면 고전 작품들이 걸려 있는 이제 갤러리 형식의 그런 것들을 이제 상상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는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창고형 매장류의 네. 작품이 이제 진짜로 그 큰 대형 매장처럼 진열돼 있고, 또 일부는 또 이제 가려져 있어서 볼 수 없게 돼 있고, 일부는 개방돼 있고, 그런 형태로 돼 있는 아주 특색 있는 것이었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 100년, 200년 전의 사람들은 제가 그분들의 생각을 짐작할 수는 없죠. 작품을 보고서 이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나 뭐 역사책에서 배운 그때 사건들을 유추해서 이런 뭐 혁명기의 사람들 혹은 이런 뭐 산업혁명기의 사람들은 이런 사고를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유추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제가 겪어온 그 현대사 그 속에서 그분들이 이제 저와 같은 세계를 살아왔고 같은 시대를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더 공감할 수 있지 않나, 그분들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들을 또 공감할 수 있지 않나. 그럼에도 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야 되나? 라고 할 만큼 또 배기스럽고 그로테스크한 작품들도 많았다는 것. 근데 뭐 미술 작품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는 그 평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참 다양하고 그런 것들을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라빈님 네. 어떠셨어요? 저는 현대 이번에 미술관 국립미술관 와서 느낀 점은 뭐 전무님 얘기하신 거랑 좀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그 미술관에 대한 약간 고정관념이 깨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전에 네, 기존에 네. 다녔던 미술관들은 그냥 한번 휙 둘러보면 그냥 나 미술관을 봤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사실 더 컸다면, 이번에는 굉장히 저하고 좀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현재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설치 미술이라고 하죠. 이렇게 뭔가 작품을 이렇게 직접 가까이서 보게 하는 미술은 갤러리나 그런 전시는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굉장히 한꺼번에 모아놔서 보기에 너무 흐뭇했고요. 그리고 비디오라든가 사진, 그런 영상을 그 현대미술관에서 같이 전시하는 부분도 저는 사실 좀 새로웠어요. 그러니까 영상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게 일부는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것들은 봤는데, 아예 비디오 그 작품 자체를, 다큐 같은 그 작품 자체를 현대미술이라는 걸로 장르로 아예 넣어서 전시를 하고 있는 모습이 좀 진짜 좀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이것도 요새는 많이 그래요. 사실
미술인데 네, 요새 많이 네, 그래요. 이런 미술은 네, 앞으로 이쪽이 더 많이 관심 갖는 분야들이 되겠구나. 요즘에 이제 아이들이라든가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게 훨씬 더 관심 갖는 분야고 그쪽에 관련돼 있는 미술 분야가 어떤 식으로 방향이 흘러갈지 좀 기대된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네, 마치 잔디밭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것처럼 미술밭에서 작품의 밭에서 네, 우리가 둘러보고 숲을 거닐듯 작품 속을 거니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오늘은 즐겁고도 신기한 또 한편으로는 으스스하고 한편으로는 아주 놀랄 만큼 아름다운 이런 경험을 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